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처음으로 네. 기업 갈아먹기 중에서 네. 이제 해외 기업을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바로 애플입니다. 네. 애플은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주식도 해볼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다들 애플이더라고요. 그렇죠. 종목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 자산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자산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를 사느니 애플을 산다 이런 컨셉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내가 50% 2배 이런 걸 노릴 수는 없겠죠. 네. 삼성전자 같은 느낌인가요? 국내 주식으로? 그렇죠. 원화를 살 바에야 삼성전자를 산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늘 항상 예전에도 네. 애플 사보고 싶다, 너무 고점 아니야, 빠지면 사야지 했는데 항상 그때가 저점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은 또 52주 신고가죠. 그렇죠. 2조 5천억 달러 시총을 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총 생산 그거보다 거의 그렇죠. 더 많죠. 더 많은 네네, 거죠? 맞습니다. 세상에. 아무튼 이렇게 애플은 정말 엄두도 못 낼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고자 하고 해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기업이 이제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을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대체 애플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아이폰이 잘 팔려요. 너무 잘 팔려요. 이번에 네. 원래 연간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한 7,500만 대 정도 그 타깃을 잡거든요. 네네. 이번에 9천만 대를 주문했어요. 현명사들한테. 더 많이. 네네. 왜 그러냐면 네. 화웨이가 지금 몰락을 했잖아요. 연간 1억 9천만 대 스마트폰을 만들던 회사인데 그 중에 또 특히나 중국향 프리미엄 모델이 비중이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빠지면서 애플이 거의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무주공산이 된 상황이고 지금 삼성 그 갤럭시도 네. 사실은 갤럭시 S 시리즈가 지금 애플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나마 지금 삼성의 네. 폴더블 폰 정도가 어떤 그 같은 세그먼트에서 그 약간 비슷한 경쟁을 하는 네. 상황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UTG 울트라 싱 글라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연간 8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M1이라는 이제 애플의 네, M1도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노트북 이제 애플 맥북의 칩셋이 기존에 인텔 거를 쓰다가 M1이 됐는데요. 네. 중요한 게 그래 M1이 되면서 맥북의 OS와 아이폰, 아이패드의 OS가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호환이 끝났네, 되면서 끝났네. 그렇죠. 락인 효과가 더 커진 거죠. 기존에는 내가 아이폰, 아이패드 앱이 있어도 네. 맥북의 앱은 새로 사야 됐는데 이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애플 제국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은 다시 네. 노트북 PC를 굳이 할 마이크로소프트 필요- 어떤 OS를 채택하는 것보다는 네. 맥북을- M1 쓰면 되겠네. 그렇죠. M1 배터리 성능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평이 너무 맥북. 좋았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나오고 나서 가뜩이나 그냥 사과 마크만 붙어 있으면 산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앱등이들의 그렇죠. 결집력이 강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M1까지 있으면 더더욱 이탈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노트북 PC 시장 점유율이 8%밖에 안 됐어요. 네. 애플이. 앞으로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텔도 참 그렇죠. 안타까운 그렇지. 상황이네요. 인텔을 우리가 뭐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긴 하지만. 네. 걔들 돈 많이 벌어요. 아, 그래요? 서버 쪽 칩셋은 잘 팔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애플이 AR, VR 또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 나온다 그러고 있고요. 에어팟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분위기 좋은 상황이고요. 에어팟 뭐 네. 연간 판매량이 요거 액세서리 하나 매출만 해도 우버보다 매출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애플 전기카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도 있는 거고 더 이상 뭐 지금은 말해 뭐해. 뭔가 네. 약점이 별로 안 보이네요. 네. 너무 약간 얄밉다. 얄미워요. 얄미워. 얄미워. 아니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 그렇죠. 세상이 지금도 1등인데 나중에도 1등 할 것 같은 되게 정교 1등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소프트웨어도 너무 최적화를 잘해서 네. 메모리도 많이 안 써요. 우리 저기 중국의 안드로이드 이런 네. 거 하는 애들은 좀 실력이 떨어져서 메모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얘들은 딱 필요한 만큼은 높여요. 너무 얄밉죠. 진짜 너무 얄밉다. 아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되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애플은 조금 단순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나눠져 있나요? 일단 하드웨어 부문하고 서비스 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거의 뭐 반반 정도인데 서비스 부분이 계속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웨이 쇼크가 오기 전에는 네. 이제 아이폰 판매량은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고 빠지는 상황이었고 서비스 부분이 메이크업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화웨이가 빠지니까 이게 또 하드웨어 부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맥북의 또 효과도
오. 이제 디바이스가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팀 쿡의 어떤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디바이스를 더 많이 뿌리겠다. 네. 그래서 오히려 SE 라인업이죠. 저가 아, 아이폰, 네네. 이제 아이폰 미니 같은 거 그런 것들 라인업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디스플레이 크기는 그냥 6인치대로 하고 OLED 대신에 LCD를 써서 저가 쪽 아이폰을 많이 뿌리겠다. 네. 특히나 이제 인도나 중국 쪽에. 아. 그러면 디바이스가 많이 뿌리면 거기서 또 콘텐츠를 팔아먹을 수 있죠. 또 락인 효과도 더 맞습니다. 강해지고 SE도 또 반응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폰은 사고 싶은데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그렇죠. 사람들은 SE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애플 제국의 시민 주민등록증 같은 주민등록증. 네. 나도 애플, 어쨌든 아이폰 그렇죠. 쓴다 이런 어쨌든 느낌으로. 앱등이의 어떤 기초 네, 이제 그런 거죠. 시작점.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 나중에 아이카를 살 수도 있어요. 이 전기차 쪽은 어때요? 전망이? 전기차? 조금 최근에는 조용해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시장 전망 추정치들이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2차 전지 쪽은 계속 쇼티지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다 올라왔어요. 2차 전지. 근데 셀은 약해요. 셀은 약한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은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분리 막 이런 업체들은 다 올라왔어요. 애플가의 출시도 그러면은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타깃은 2024년이라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뭐 2026년, 7년 정도는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애플 하면은 그 전설의 인물 또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정말 애플을 이렇게 쭉 끌어당길 수 있었던 그 네.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네. 과정들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뭐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을 창업할 때는 네. 퍼스널 컴퓨터라는 시장을 처음 열었죠. 음. 약간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자체는 약간 기인이었어요. 기인이요? 기인이었어요. 이게 일단은 입양아였고요. 입양을 돼서 자기가 입양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엇나간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감싸줬는데 네. 굉장히 그래도 뭐 잘 컸는데 좀 어릴 때부터 특이했어요, 사람이. 오.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전화번호 보고 HP 사장실에 전화를 했대요. 왜요?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통화가 된 것도 웃겨요. 그것도 받으셨네? 네, HP 사장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주파수 계측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네. 남는 부품 있냐? 그 사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장난으로 전화 걸었는데 네. 그 이재용 부장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삼성전자 번호 혹시 사장실 번호 좀. 그렇죠. 그 시대는 이제 뭐 그냥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같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비서실장 부르고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거기서는 약간 좀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그 HP 사장이 네. 야 너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갔대요. 네, 그것도 갔더니 또 애가 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여름방학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그래요. 몇 그래가지고 살 때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2 때.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HP라면 그때 당시 최고 회사였거든요. 그쵸? 미국 그 최고 회사. 네. 거기서 일하면서 엔지니어들하고 교류하고 그때 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또 특이한 게 네. 그러면 애플 컴퓨터를 자기가 만들었냐 맥키토시를 아니에요. 그러면요? 스티브 워지니악이라는 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양반은 자기 고등학교 5년 선배예요. 천재였는데 아. 그래 5년 후배가 와서 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선배가 야 그래 너랑 사업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조단이 부자가 됐어요. 창업을 해서. 저 맥킨토시를 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줄 알았어요. 스티브 워지니악이 만들었고 결국 이 기획부터 뭐 이런 네. 것들 마케팅은 다 스티브 잡스가 했고 나중에도 그랬어요. 스티브 워지니악이 네. 사실 이 잡스가 없었다 그러면 이 애플도 없었을 거고 맥키토시도 없었을 거다. 왜냐면 자기는 그냥 마니아 그냥 요 동호회 같은 이런 걸로 만든 거였는데 이걸 제품화한 거는 잡스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럼 스티브 워지니악은 왜 안 유명해졌어요? 왜 더 뭐 기업을 뭐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요. 네.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너무 일찍 성공했잖아요. 네. 25살에 뭐 1조의 자산가가 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젊은 나이에 기고만장했겠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직원들 괴롭히고 다닌 거예요. 괴롭히고 자기는 다녔어. 채식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서 샤워 안 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막 괜히 사람들 귀찮게 하고 열받는다고 해서 변기에 발 집어넣고 막 이런 짓 하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스스로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훌륭한 CEO를 데려와서 네. 애플을 다시 경영해야겠다. 라고 해서 코카콜라에서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했어요. 그것도 웃긴 거죠. 이게 뭐
아무리 유명한 회사지만 젊은 좀 분야가 좀 그렇죠. 젊은 애가 와가지고 코카콜라도 그때 최고 회사인데 야 너 우리 회사 CEO로 와 그러니까 존 스컬리가 아 그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그때 컴퓨터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지금처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딱 이랬대요. 야 너는 평생 설탕물 팔면서 인생을 허비할래? 아니면 나랑 함께 세상을 바꿔볼래? 그 말을 뻑간 거예요 이 양반이. 이야. 존 스컬리가. 그래가지고 꽂혔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애플 왔어요. 애플 와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했어요?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꾸 불러온 돌이 바뀐 자기가 자꾸 오너라고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네. 스티브 잡스가 30살을 쫓겨났어요. 애플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네네네. 했겠어요? 방황했겠죠. 돈은 많았어요. 그죠? 그 돈으로 뭐 했지? 그렇죠. 그런데 저 가만히 못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을 하는 이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지 루카스 우리 스타워즈 만드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 목장에 놀러 갔다가 그때 당시에 루카스가 네. 이혼 소송 하느라고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거액의 위자료를 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루카스 필름의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컴퓨터 부문을 떼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잡스가 그거 내가 살게요. 그래서 이때다. 샀어요. 오. 네, 그게 픽사가 됐어요. 근데 이야. 다 잘 됐을 것 같죠?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하다가 네. 이게 정말 이거 내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계속 쏟아부었는데 안 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루카스 필름의 그 컴퓨터 부문을 가져올 때 네. 자기는 이 특수 효과를 막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줄 알고 막 그쪽에 연구에만 집중하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애니메이션 이렇게 사업부가 있었는데 쓸데없이 얘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네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터진 거예요. 토이스토리가. 토이스토리? 네, 역대 장편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최대 기록을 그래서 그걸로 대박이 났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네. 자기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될 줄 알았으면 얘들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집중할 걸. 근데 이제 자기도 몰랐던 얻어 걸렸는 건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플이 굉장히 또 힘들어졌어요. 왜요? 그때 이제 우리 컴퓨터의 역사에서 보면 윈도우 95가 굉장히 중요해요. 윈도우 95 저도 네, 처음 쓴 게 그렇죠. 윈도우 95. 맞아요. 윈도우 95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OS를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5% 정도 점유율이었거든요. 네. 애플이. 근데 4%까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OS를 누가 개발해 줄 회사를 찾았는데 네. 그게 누구였겠어요?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 넥스트. 네, 넥스트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여기서 OS. 그래서 스티브 결국은 잡스가 다시 그렇죠. 40살에 네. 귀환을 합니다. 금을 환영한 거죠.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새로운 경영자 황골탈퇴했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팀 쿡이랑 조너선 아이브라는 두 명의 장수를 굉장히 잘 키웠고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열었던 게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그 빅점프의 어떤 시초가 됐던 거죠. 퀀텀 점프의 그렇죠. 딱 시초였네요. 이거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2007년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모든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렇죠. 인류의 완전 이게 하나의 디바이스의 역사가 아니라 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포노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이제 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잠깐이라도 핸드폰 눈에 안 없으면 보이면 불안해. 막 거기서 이러고. 그럼 궁금한 게 조너선 아이브랑 네. 또 팀쿡 이 네. 둘을 굉장히 신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둘의 대체 그 특장점들 어떤 네. 점들에 그렇게 딱 꽂혔을까요? 그 사실 팀 쿡이라는 인물은요. 네. 2011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이제 작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팀 쿡이라는 사람이 CEO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팀 쿡이 누구야? 그러니까 좀 되게 이랬었거든. 생소한 인물이었어요. 생각 별로 유명한 인물도 네. 아니었고 뭐 앞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2005년에 CEO로 취임했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뭐 사진 자료도 없었어요. 거의.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되자마자 막 굉장히 불안했죠. 이제 애플이 망하나 보다. 그런 라고 얘기 했는데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팀 쿡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거의 미국 내에서 최고 권위자 수준이. 서플라이 체인. 네, 항상 이야기하는 서플라이 항상 체인. 맞아요. 그렇죠. 네. 이 어떻게 보면 삼성스러운 관리, 제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원래는 컴팩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컴팩이는 지금은 컴팩이 애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때 당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는요 3개월 있으면 파산할 지경이었어요. 애플이 정말 파산할 지경이었고 그런데 이제 네. 스티브 잡스가 팀 쿡한테 자네 나랑 일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팀 쿡이 그때 27살이었거든요. 네. 콧방귀도 안 끼죠. 컴팩이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데 잘 이거를 또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견가 그냥 역시. 네. 계속 이제 삼고 초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쿡이 너무 귀찮아서 야 그러면 마지막에 한 번만 만나자. 그리고 자기가 거절하려고 이제 저녁 자리에 나갔대요. 네. 거기서 또 스티브 잡스가 탁 해서 팀쿡이 그러다가 자기
온다 그러니까 뭐 와이프부터 가족들까지 다 반대를 했대요. 야 너 미쳤냐 너. 그렇겠죠. 야 너 이게 멀쩡한 직장 놔두고 그치. 여기서 탄탄대로 내 회사 망해가는 회사에 가려고 음. 그러냐. 근데 스티브 잡스 그랬어. 나랑 세상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이런 거 잘해요. 이야. 그러니까 루카스 필름 살 때도 그랬겠죠. 팀 쿡이 오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네. 그때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개발은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재고 관리, 수요 예측 이런 거 전혀 못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재고가 30일치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에. 제조업체는 재고가 있으면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완전 비용이고 이게 나중에 진짜 자산이 아니라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오자마자 재고 30일치를 6일치로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그냥.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데 6일치로 줄이고요. 네. 뭐 물론 아이맥이 성공하긴 했지만 원래 거의 1조 가까이 적자 나던 회사였거든요. 1년 만에 4천억 흑자가 들었어요. 정말 스토리를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네. 사람이다, 진짜. 진짜 그게 팀쿡이 큰 역할을 했었고요. 음. 나중에는 글로벌 SCM을 구축했어요. 원래 아이맥이라는 컴퓨터는 이게 지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네. 컴퓨터 이 투명 플라스틱 때문에 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이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이 디자인을 네. 조나선 아이브가 한 거예요. 아. 특이한 디자인으로 이걸로 대박을 쳤고 네. 팀쿡이 재고를 확 줄이면서 비용을 확 세이브한 거예요. 네. 아이맥이 잘 팔리고 비용 세이브하니까 갑자기 1년만 흑자 전환을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폭스콘한테가 OEM을 주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 재고가 나중에 2일치까지 줍니다. 와. 2일치까지 주면요 이거는 옛날에 제조에서 최고 그 네. 회사는 도요타거든요. 네. 도요타의 이제 간반 시스템이라 그래요.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시장 수요에 맞게 바로바로 생산해서 재고가 출시하는. 없이 그냥. 재고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야. 2일이면 거의 재고 없는 거예요. 이야. 제조업체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팀쿡이. 오. 엄청난 사람이에요. 조너선 아이브는 어떤 네. 사람이냐면 원래 그냥 이런 컨설팅, 네. 디자인 컨설팅 이런 쪽 일을 하던 사람인데 애플로 이제 뭐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그냥 별로 두각을 못 드러냈어요. 그래서 네.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 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거는 개발에 디자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디자인 개발을 원전. 맞춰.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탈리아나 네. 저 프랑스 쪽에 유명한 디자이너들한테 다 컨택을 했어요. 다 까였어요. 왜요?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애플을 잘 나갈 잘 때 나가기 그렇죠. 전에. 네, 팀쿡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까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디자인 팀에 쓸만한 사람이 있나 봤더니 조너선 아이브가 있는 거예요. 아 이미 있었던 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디자인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전 스티브 잡스 이전에는 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흙 속에 파묻힌 진주를 맞아요. 네. 딱 뽑아내는 그래서 그런 느낌. 외부에서 영입한 거는 최고는 팀쿡이었고 네. 내부에서 발탁한 최고의 인재는 이야, 조너선 아이브였어요. 아니 이런 인재가 그냥 좀 잘 나가지 않는 회사에 그렇죠. 숨어들어 있었던 것도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걸 발굴한 것도 스티브 잡스의 CEO로서 영향이 누가 있는데 발굴해주느냐 이것도 그렇죠. 너무 이제 화고 중요하네요. 탈퇴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네. 이제 애플 제품에는 버튼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UI, UX 막 터치 이렇게 쓸어내리고 맞아. 뭐 이렇게 그게 많이 진짜 하죠. 핵심이죠.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을 구현한 사람이 조너선 아이브예요. 아, 산업 디자인의 거의 뭐 교과서 같은 인물이 됐어요.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네. 이 미니멀리즘의 어떤 디자인을 완전 주도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디바이스에는 버튼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작하기도 맞아요. 힘들고 뭐 이거를 2번 눌렀다가 한 번 눌러야지 뭐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는 사실 갓난쟁이가 봐도 한 번에 툭툭 자기가 터치해서 하거든요. 심플 깔끔. 그렇죠. 그만큼 심플한 UI, UX를 구현했고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홈버튼 네. 한 개 남겨놨죠. 아. 네. 그나마 나중에 홈버튼도 없앴죠. 그게 이제 어떤 조너선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이에요. 이 UI, UX의 그 중요성이 과거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구나. 맞아요. 라고 점점 중요성이 부각이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뒤에 둥근 모양 이게 네. 물방울 디자인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조나선 아이브가 한 거고 이제 각진 모양인데 여기에 둥글게 해서 네. 강화 유리로 하는 거 이거 요즘 스마트폰 업체들 다 하잖아요. 다 카피하잖아요. 이것도 조나선 아이브가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한 거고 지금 네. 애플 4호기 지금 이렇게 둥근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강화 유리를 길쭉하게 해서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 양반이. 진짜 인재다 인재.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네. 3.5인치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왜 3.5인치인지 아세요?
왜요? 이게 여자가 터치하더라도 한 손으로 다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 그 크기의 작은 크기 시작이었죠. 그렇죠. 삼성 갤럭시는 점점 커지는데 그렇죠. 절대 안 키우겠다. 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한 철학인데요. 아이패드는 9.7인치잖아요. 이게 양장본 딱 책에 딱 덮으면 그 두께, 그 사이즈예요. 가장 가독성과 도기성이 뛰어나다라는 거고 3.5인치는 어디서 왔냐면 일본 찻잔에서 왔어요. 찻잔? 네, 일본 찻잔에 딱 잡으면 딱 한 손으로 딱 지름이 3.5인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크레딧 카드 크기예요. 화면. 그래서 한 손으로 다 터치가 된다는 거죠. 광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그런 부분에 집착을 했고 그거를 구현해낸 사람이 조너선 아이버예요. 근데 팀쿡 체제에 와서는 좀 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좀 더 그 대중적으로 다가갔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 감성. 네. 그 사람들이 애플 사는 이유가 감성이잖아요. 그 그렇죠. 감성의 시작이 아닐까 이 조너선 맞아요. 아이브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애플 네. 마니아들은 그래서 스티브 잡스 때 애플을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제 규모가 이 마니아들만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는 팀 쿡이 창업할 때는 스티브 잡스가 훌륭하신 CEO라고 보지만 수성할 때는 팀 쿡 같은 사람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팀쿡이 경영면에서는 스티브 네. 잡스보다 더 낫다는 평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뭐. 보시면. 사실 그거는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뭔가 기반을 안 깔아줬으면 팀 쿡이 이렇게 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손에 피를 묻혀서 조선의 기틀을 만들지 않았다면 세종 같은 성군이 못 나왔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죠. 딱 적재적소에 맞아요. 필요한 어떻게 사람들이었던 맞아요. 거네요. 네. 애플이 여러 가지 또 사업 분야들 다양한 부분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제 내년부터 AR, VR 쪽이 나옵니다. AR, 이제 VR 도? 메타버스를 이제 애플도 데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애플 TV, OTT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애플카. 전기차 네, 이야. 준비하고 애플카까지. 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네네. 뭐예요 대체? 이제 요즘에 핀테크 쪽에서 이런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어요.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BNPL이죠. 그게 신용카드 아니에요? 신용카드가 없이 네. 그냥 이제 이 핀테크 업체가 이거를 여신을 제공해주고 할부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할부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하고 있는데 네. 애플이 골드만삭스하고 손을 잡고 네.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라는 그 네. 매개체 없이 직접 그렇게 결제를 할 때 맞습니다. 바로바로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이미 이제 골드만삭스랑 애플 카드는 내놨었고요. 네네. 2014년부터 애플페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하나씩 이제 금융 서비스가 애드가 되는 거고요. 네. 결국 그거는 우리 사용자들의 금융 빅데이터를 빨아갑니다. 금융 빅데이터. 맞습니다. 이야, 역시나 사실 목적은 빅데이터였던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금리 얼마나 먹겠어요. 봐요. 그게 목적이 그렇죠. 아니라 결국 큰 그 사람은 그림이었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플랫폼 회사는 빅데이터에서 돈을 네. 벌어야 돼요. 그리고 애플페이는 지금 대체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만 안 됩니다. 뭐 될까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약간 네. 규제하고 맞물려져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해봐야 애플의 전체 시장에서 뭐 3% 4% 시장인데 그걸 위해서 뭔가 우리 규제 당국하고 뭐 이런 네. 거 싫은 거예요, 얘들은. 그냥 우리는 네. 일단 북미, 유럽 이런 큰 시장 쪽에 큰 시장부터 리소스 먹겠다? 집중하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규제 당국이 먼저 좀 나서주면 안 되나? 굳이 왜요?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자국 기업을 키워야죠.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갤럭시에서 애플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고용이 최고의 미덕인데 자국 기업을 밀어야죠. 네. 또 이 애플이 애플 팟캐스트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네. 아니 지금 거의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아이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네. 뭐 금융 재테크 관련 이런 쪽은 유료화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충분히 경쟁력이 경쟁력 있습니다.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보다 훌륭하신 뭐 분들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도 유료화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애플 원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애플 원? 예, 처음 애플 원 들어봤는데? 모르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안 하거든요. 뭐예요? 통합형 구독 서비스인데요. 네. 구독을 하면요. 애플 뮤직, 애플 뉴스,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피트니스, 아이클라우드 6개를 한 번에 구독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럼 너무 네. 비싸는 거 아니에요? 대신 싸게 해주죠. 한 번에 구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구독하면 애플의 모든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계속 붙이겠죠. 세상에. 서비스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유료
팟캐스트 같은 거예요. 계속 이거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강화해야 애플 우리 제국의 어떤 제국의 시민으로서 시민이 되는 살면서 거네. 소비를 하고 빅데이터를 쫙쫙쫙 내주는 거죠. 네. 야,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뭐 국내에서 서비스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아. 하드웨어 확장성과 어떤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뭐 무정부주의가 된다면은 네. 애플 제국에 다들 시민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기업 도시라 그러는데 이제 기업 도시. 기업 국가라도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무섭네요. 애플카가 또 한동안 굉장히 핫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해지면서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해요. 다시 뭐 그쵸. LG 마그나랑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손잡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독점은 아닐 거예요. 독점은 아니다. 네. 그냥 여러 손 중에 하나다. 맞아요. 폭스콘도 필요하고 네. 뭐 어떻게 보면 현대차 EGMP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 그래요. 시장이 있는 곳에 주변에 제조 거점이 있어야 돼요. 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럽에 팔려면 최소한 동유럽에 생산 거점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 미국에 팔려면 뭐 미국 엘라베마나 아니면 최소한 멕시코에 거점이 있어야 돼요. 중국에 팔려면 중국에 거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 개 회사가 폭스콘이 전 세계에 다 깔 수도 없을 거죠. 그러니까 몇몇 회사들 다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네. 활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다. 맞습니다. 네. 네. 애플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뇌피셜로 좀 네.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왜냐면 이 애플카가 되면 최소한 5G 이상 통신이 필요하겠죠. 아,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럼 28GHz 대역의 밀리미터 웨이브가 필요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고주파를 쓰므로 인해서 EMI 차폐, 전자파 차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중요한 기술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고영이라는 회사가 전장 부품 실장 검사 이런 쪽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보시, 뭐 컨티넨탈, 뭐 덴소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애플의 전장 부품도 요 고영의 3D 검사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생체 인식도 기능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차에서 뭔가 이 아이디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이폰하고도 좀 직결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되면 얼굴 생체 인식에 뎁스가 안 나와서 네. 지문인식이 일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되면 네. 슈프리마라는 회사가 슈프리마? 슈프리마라는 회사가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 백플레이트 쪽에서 기존에는 LTPS 쪽으로 쓰고 있는데 네. 저온 폴리실리콘이라는 LTPS 쪽을 많이 쓰고 있는데 LTPO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저온 폴리 옥사이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다. 참고 정도로만. 뇌피셜입니다. 네.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투자의 해주시면 판단은 본인이 본능이 하십니다. 있음을. 아이폰에서 중국 네. 오필름이 빠지면서 또 국내 기업들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뭐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회사들만 하면 네네. 뭐 MC넥스, 뭐 삼성전기, 그리고 자화전자, 옵트론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강조해 주셨던 맞습니다. 그 기업들은 그렇죠. 정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인 것 가능성이 같아요. 높죠. 네. 그리고 뭐 TOF라든지 네. 뭐 폴디드 줌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가미가 되면 아무래도 어쨌든 오필름이 대신할 업체가 필요한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기능까지 가미하겠다 이런 거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애플을 샅샅이 뜯어봤는데 맞습니다. 되게 스토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그렇죠. 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네네네. 우리 다음번에 또 한번 다음번에 또 되면, 기회가 네. 된다면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죠. 왜 애플이 진짜 이렇게 1등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좀 이해를 그렇죠. 하고 이제 또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죠?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